안녕하세요. 닥터 꼬집입니다. 저희 병원에는 임플란트를 다른 병원에서 이미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 치료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. 임플란트도 굉장히 낮은 가격에 덤핑하는 병원들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개인적으로는 싸고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비싸고 안 좋은 건 있을 수가 있죠. 좀 주의를 요구하지만 싸면서 좋은 품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싼 곳들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, 환자분한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를 권유를 드립니다. 이 케이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달 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 계속해서 흔들리다가 임플란트가 빠져버렸어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요. 지금 보면은 여기가 뼈 상태가 별로죠. 뼈가 이렇게 좋은 곳들은 하얗게, 뭔가 골 밀도가 높은 곳은 이런 모습인데 여기는 굉장히 까맣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염증이 있는 곳이 이렇게 보이든가 골 밀도가 엄청 낮던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하셨어요.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, 이런 임플란트를 하는 곳에 가시면 조금 다른 치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이 치아는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다른 치아들 보면 잇몸이 안 좋거든요. 이런 데 보면 다 잇몸이 안 좋아요. 여기는 사랑니 있으니까 제거를 해줘야 되고, 이런 데 다 잇몸이 안 좋은데 잇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냐, 잇몸 치료는 받으셨냐 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 설명도 못 들었대요. 안 아파하니까 치료를 안 해주는 거라고 하는데, 저는 환자들한테 이런 엑스레이를 찍고 임플란트를 했다고 하면은 최소한 다른 치아가 앞으로 임플란트를 안 가게끔 하는 노력을 치과 의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잇몸 치료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, 이제 치료 전 보면은 아직도 실밥이 남아있고 빠진 임플란트를 그냥 호주머니에서 들고 오신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가 임플란트 픽스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기 위쪽에 힐링까지 연결이 돼 있죠. 보통 힐링을 연결한다는 건 이 픽스처가 굉장히 고정력이 좋을 때 연결을 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흔들릴 정도였으면 고정력이 좋지 않은 건데 왜 힐링을 연결했는지 의문이기는 해요.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보니까 뼈이식 재료들도 보이고, 이런 것들은 다 긁어내서 제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. 이거를 조금 남겨두겠다고 염증이 제거가 불완전하면 결국에는 임플란트가 실패되거든요. 또 실패할 수는 없으니까. 그래서 제가 CT를 찍어보니까 여기가 완전히 다 염증, 뼈이식 해놓는다고 해놨지만 뼈이식 재료가 안착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제거하고 여기 하치주 신경관이 지나가니까 신경관 조심해야죠. 그래서 임플란트를 여기에다 심으면 절반 정도 임플란트를 잠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, 이제 들어가서 염증 제거, 기존에 뼈이식 해놓은 거 다 제거를 하고, 그 다음 남아있는 뼈에 임플란트 고정력 없고 식립 없고 이 치아 뒤에 잇몸 치료하고 그 다음 여기에 뼈이식까지 한 거예요. 이 모든 걸 하루에 다 한 거죠. 성공적으로 한 거예요. 그러니까 환자분은 한 번만 고생을 하시면 되시는 거죠. 시간이 지나니까 이 임플란트에 약간 까맸던 데가 하얘졌죠. 골 밀도가 높아진 게 느껴지나요? 그리고 이제 힐링 연결하는 2차 수술을 그때 하는 거예요. 아까 제거된 임플란트 보면 이게 첫 번째 수술할 때 꽂혀 있었잖아요. 근데 고정력이 안 나오면 이거를 꽂으면 안 돼요. 그래서 본 떠가지고 맞춤형 지대주를 해드리고 이렇게 완료를 해드린 케이스예요. 그래서 이제 3개월 후에 완료를 해드렸고, 이쪽에 사랑니 발치해드렸죠. 그리고 다른데 잇몸 치료도 해드렸어요. 그리고 임플란트 안 하시려면 진짜 열심히 양치하시고 사이사이에 음식물 빼내는 거 하시고 주기적으로 오셔가지고 잇몸 치료 계속 해야 됩니다. 스케일링 계속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기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계시는데, 잇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좀 걱정이기는 해요.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 전에 덜렁거려서 본인이 손으로 들고 오셨고, 이거 염증 제거하고 잇몸 치료해서 임플란트 식립하고 보철물 완성까지 이런 식으로 완료를 해드린 케이스입니다. 치료 6개월만 지나도 뼈가 더 단단해졌죠. 뼈가 성숙이 되는 거예요. 가끔씩 치료 직후의 사진을 보고 저거 뼈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, 이게 교합력을 받아내면서 뼈는 더 성숙이 되면서 단단해집니다. 요 치아 뒤에 뼈가 하나도 없었는데 요만큼이 지금 뼈가 생긴 거예요. 이 치아는 수명이 증가된 거죠. 그래서 제가 잇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. 요랬던 게 이렇게 잘 완성이 돼서 쓰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케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
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셨어요. 근데 한 달 만에 빠져요. 임플란트가 통째로. 근데 아까 들고 온 거 보면은 약간 이렇게 되어 있었죠. 임플란트 픽스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위 힐링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고정력이 없으면 힐링 연결은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고정력을 얻을 수가 없으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 하면 안 됩니다. 발치 즉시 임플란트로 엑스레이상에서 임플란트가 있어도 고정력이 헛도는 상태에서 그냥 임플란트만 염증이 있는 곳에 넣어놓고 나오면 절대 뼈가 뼈랑 붙지가 않아요. 그래서 고정력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래서 제가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를 재수술할 때 염증 제거하고 아페치아를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남아있는 뼈에다가 빡빡하게 고정력으로 얻을 수 있게끔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뼈 이식을 하고 꿰매줬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재수술하면서 염증 제거니 앞치아 잇몸 치료, 고정력이 훌륭한 임플 식립 그리고 뼈 이식 이런 게 한 번에 가능했단 말이에요. 재수술하면서.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이제 바깥으로 빠질 일은 없어요. 잇몸 속에다 묻어뒀기 때문에.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최종 부철까지 완료를 해드렸어요. 제가 여기서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임플란트 치과를 고를 때는 일단 임플란트 하는 것도 잘 하지만 주변 옆에 있는 치아들이 임플란트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면은 그 주변 치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곳에 가셔야 돼요.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거기 임플란트를 해도 유지 관리 분명히 안 해줍니다. 제가 강조하건대 임플란트 심는 것도 열심히 하지만 주변 치아를 갖다가 제대로 관리해주는 곳에 가셔서 좀 임플란트로 가는 걸 막을 수도 있고 재치료도 제대로 받으시고 임플란트도 좀 제대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.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.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